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컬럼비아대에서 반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실수로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대학가는 졸업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해밀턴홀 점거 시위자 중 30%, 뉴욕시티대에서 체포된 시위자 중 60%가 외부인인 것으로 밝혀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시위에 전문 선동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16,000파운드 이상의 가른 소고기가 대장균 이콜라이 오염 우려로 전면 리콜됐습니다. 아시안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신중하고 자립적인 소비 습관을 갖고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화석으로 발견된 뼈 조각 200여 개를 맞춰 약 7만 5천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린 여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MTA가 교통 혼잡세 시행에 발맞춰 대중교통 열차 요금을 10% 할인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2024 맷갈라가 맨해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료시설로 이송해달라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던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그래머시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관들이 출동했으며 남성의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40대 한인 남성이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LA 지역에서 미국 대학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온 Y씨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Y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정신건강국 직원이 경찰에 신고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가족들은 경관 지시에 따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도착한 경관들에게 가족들은 미리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경관 7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경관들은 진입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테이저 건도 있었는데 총을 쏜 건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아들이 4차례 총에 맞았다며 그렇게까지 총격을 가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어머니도 아들이 사건 당시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집안에 있었을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쌍둥이 동생은 현장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건강국 직원들의 도움도 없이 형에게 다가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 상황이 녹화된 현장 출동 경관의 바디캠 공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LAPD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 역시 취임 당시 최근 경관 총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콜럼비아대에서 가자 사태 반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시위 확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될 뻔했으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현재 미 대학가의 졸업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각 대학은 행사장에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해 졸업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를로스 발데즈 뉴욕경찰 부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이뤄진 컬럼비아대 작전 과정에서 대원 한 명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가 점거해 바리게이트가 쳐진 해밀턴홀에 접근하면서 손전등이 장착된 총기를 휴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총이 실수로 발사됐고 총알은 다행히 바닥으로 향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총기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경찰의 무리한 해산 작전이 도마에 오르고 시위가 더 확산했을 가능성이 컸는데 경찰 입장에선 가슴을 쓸어내린 상황입니다. 발데즈 부국장은 이것은 순전히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며 관련 상황이 담긴 경찰 바디캠을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해당 대원은 보직에서 물러나 재교육을 받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여러 대학들이 약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졸업식을 최근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은 반전 시위가 계속되자 행여 졸업식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졸업식을 치를 예정인 인디애나 대학교는 최근 졸업생과 가족들에게 별도 메시지를 보내 학교 측이 졸업식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공지 내용에는 행사장 밖에 별도로 시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모든 방문객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방문객의 모든 가방을 검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에는 무기를 비롯해 시위에 이용되는 배너, 플랜카드, 깃발 등이 포함됐고 대학 측이 요청할 경우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노스이스턴대, 미시건대 등 역시 비슷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비책에도 각 대학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타대의 경우 전날 열린 졸업식에서 총장이 연설하는 도중 일부 학생들이 야유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했고 LA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대는 졸업식의 메인 행사를 아예 취소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지난달 18일 이후 전날까지 미국 최소 29개 주 40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약 2,20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전문 선동가 등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밀턴 홀 점거 시위자 중 30%, 뉴욕시리대에서 체포된 시위자 중 60%가 외부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전 시위대가 대학 시위의 상징으로 불리는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하자 대학의 요청으로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해밀턴 홀은 1968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점거 시위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위대가 점거했던 컬럼비아대 해밀턴 홀 강의실에서는 반전 시위와 무관한 마오쩌둥 중국 초대 주석의 혁명 구호인 정치 권력은 총고에서 나온다 등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반전 시위의 진앙지인 뉴욕 컬럼비아대와 인근 뉴욕시티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학과 관련 없는 외부인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드워드 카반 뉴욕 경찰국장은 컬럼비아대 시위대의 해밀턴 홀 점거 농성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112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29%가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밀턴 홀과 캠퍼스 내에서 체포된 이들의 대부분은 20대 후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또 당국에 따르면 뉴욕시티대에서는 170명이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60%가 외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는 절도,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체포 저항, 공무집행 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내부 문건에는 전국을 돌며 반정부 시위를 벌여 체포된 경력이 있는 40대 남성도 연행자 명단에 들어있었으며 시위대에서 그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컬럼비아대 해밀턴 홀을 점거한 시위대가 장기 농성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시위대는 전자레인지와 전기 주전자, 침낭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2시간 교대, 보초 근무표가 발견됐습니다. 시위대가 해밀턴 홀 점거 후 농성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이번 점거가 신중하게 조직됐다는 점도 엿보였습니다. 한편 시위대 강제 해산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스펙데이터는 경찰이 시위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철제 바리케이드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진압 장면을 지켜봤다는 한 목격자는 학생들이 거칠게 밀쳐졌고 손이 묶인 채 경찰에 끌려갔다며 대학과 경찰, 뉴욕시장은 체면을 살리려고만 하지 경찰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 워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16,000파운드 이상의 가른 소고기가 대장균 이콜라이 오염 우려로 리콜되었습니다. 햄버거 패티를 포함해 총 6개 제품이 리콜됐고 대상은 식품안전검사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펜실베니아에 기반을 둔 카길미트 솔루션 식품 유통업체에서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시설 아이디가 EST86P로 표시된 상품입니다. 농무부는 해당 제품이 전국에 있는 월마트에서 판매됐고 이 중 상당수는 천연 원료를 뜻하는 올 내추럴 라벨이 부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콜된 소고기 양은 총 16,243파운드에 달합니다. 햄버거 패티를 포함해 총 6개 제품이 리콜됐고 대상은 식품안전검사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무부는 해당 소고기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 증상은 심한 위경련, 혈성설사 및 구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대장균 감염은 심각한 탈수, 혈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3, 4일 후에 나타나며 특히 65세 이상 성인과 5세 미만 어린이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리콜된 제품은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된 아이젠의 금융 습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젠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신중하고 자립적이며 가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 뚜렷한 교육관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결과 미국 내 아시안이 타인종에 비해 신중한 금융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재정 관리를 직접 하는 비율이 높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축 습관 만족도에 대해 아시아는 6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비상금을 사용해야 했던 아시안들의 비율은 3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모든 인종을 취합한 전체 45%보다 10%가 낮은 것입니다. 또 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불한 뒤 남은 돈이 있는 아시안은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안들은 저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강력히 동의한 아시안 비율은 32%였습니다. 모든 인종을 취합한 전체 가운데 41%가 금융 전문가의 도움에 신뢰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아시안 비율은 9% 낮은 것입니다. 특히 아시안 여성들의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정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는 아시안들의 가족적인 성향도 두드러졌는데 전체에서는 20%만이 다세대 가구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시안의 경우 3명 중 1명이 다세대 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높은 비용을 학비를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비율이 73%로 나타나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는 뚜렷한 교육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습관 전반에 대해서는 낮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14%가 금융습관에 자신 있다고 답한 반면 아시아는 12%만이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로니타 판다 아시아 태평양계 담당자는 아시안들이 근면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삶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화석으로 발견된 뼈조각 200여 개를 맞춰 약 7만 5천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니안데르탈인 여성의 얼굴을 구현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니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인 호모세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 절묘됐지만 현대인에게 일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받는 인류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2018년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 유적에서 발굴한 유골 화석을 통해 구현한 네안데르탈 여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화석이 발굴된 동굴의 이름을 따 샤니다르 Z로 불립니다. 7만 5천 년 전 이 동굴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뼈와 치아 등을 통해 추정한 키는 1.5m, 나이는 사망 당시 40대 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샤니다르 Z의 두개골 조각 200여 개를 9개월에 걸쳐 조립해 그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구현해냈습니다. 샤니다르 Z 유골 화석 발굴과 조립을 이끈 엠마 포머로이 박사는 일부 창작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두개골과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해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샤니다르 Z의 얼굴에 대해서는 체격에 비해 얼굴이 매우 크고 지금은 보기 힘든 꽤 큰 눈썹뼈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대식 복장을 하고 있다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35만 년 전 처음 등장해 약 30만 년간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산맥 등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 전멸됐지만 현대인에게 일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받는 인류입니다. 유골 화석이 발굴된 샤니다르 동굴은 1950년대부터 10여 명의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굴돼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주요 유적으로 꼽히는 곳으로 샤니다르 Z는 이 동굴에서 20여 년 만에 발굴된 새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견 당시 땅을 파낸 도랑에 안장된 샤니다르 Z의 왼손은 머리 밑에 감겨져 있었고 머리 뒤에는 쿠션처럼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반신만 보존돼 있어 성별을 바로 확인하기엔 어려웠으나 연구팀은 이후 치아 범랑질 내부의 단백질 서열 분석을 통해 여성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동굴에서 여러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굴된 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게 죽은 이의 시신을 특정 장소에 묻는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낮고 잔인한 종이었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시행됩니다. MTN은 교통혼잡세 시행에 발맞춰 대중교통 열차 요금을 10% 할인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6월 30일을 기점으로 교통혼잡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의 시티티켓 요금이 7월 1일부터 10% 할인됩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을 경험해보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MTA 이사회는 이 같은 시티티켓 한 달 정액권 10% 할인 방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승인했습니다. 10% 할인은 1년간 시행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시티티켓 기준 퀸즈 자메이카와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한 달 정액권은 현재 $220에서 $198로 10% 저렴해집니다. 메트로노스 시티티켓 역시 가장 긴 구간 기준 한 달 정액권 가격이 $199.75에서 $180로 할인 적용됩니다. 한편 교통혼잡세 시행에 따라 뉴저지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 터널과 조지 워싱턴 브리지, 홀랜드 터널, 그리고 휴 캐리 터널과 윌리엄스버그 브리지, 맨해튼 브리지, 브루클린 브리지 등 10여 곳에서 혼잡세 징수가 시작됩니다.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주간 시간대 일반 요금에 해당하며 교통혼잡세 부과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주간 시간 이지패스로 결제할 시 승용차는 $15,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이며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통행료의 75%가 할인됩니다. 연소득 $5만 미만의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월 10회까지 주간 통행료 기준 50%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며 응급 차량 및 뉴욕시, 뉴욕 주정부 차량, 스쿨버스 등은 징수 면제 대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2024 맷 갤러가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전 세계 유명 셀럽이 대거 몰릴 것으로 앞두고 전 세계 패션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패션계 최고의 밤이 이곳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5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맥갈라는 패션을 기념하는 가장 큰 행사로 전 세계에서 영화 및 음악계의 유명 셀럽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맥갈라는 팬데믹으로 행사가 취소된 2020년과 이듬해 2021년 9월에 열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첫 월요일 뉴욕 매트 뮤지엄에서 열려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셀럽은 하루 전날까지 모두 극비에 붙여져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명품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뮤즈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 6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맥갈라는 1995년부터 안나 윈투어가 주최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의상연구소를 위한 자선 행사와 기금 모금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해마다 이날 하루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아집니다. 올해 맥갈라의 주제는 슬리핑 뷰티, 다시 깨어난 패션이라는 주제로 너무 약해져서 조심스러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17세기 엘리자베스 시대, 21세기 아이템까지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는 총 250여 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모든 참석 게스트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소셜미디어에 행사장 내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수 없다는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 맥갈라 레드카펫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며 올해 행사에도 셀럽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리프로그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욕주는 50개 주 중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병원 시설 중 11.8%만이 A를 받았습니다. 특히 3개 병원은 F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병원의 의료 및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병원 내 환자 감염 사례, 의료 과실 등 여러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환산해 등급을 매겼습니다. 뉴욕대 랭곤 센터 A, 퀸즈 병원 B, 뉴욕 프레스베테리안 병원 B, 플러싱 메디컬 센터 C, 놀쇼어 대학병원이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잉글우드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 팰리세이즈 병원 등 북부 뉴저지의 병원은 모두 A를 받았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에 비해 17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보다 낮은 것이며 실업률은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둔화하면서 이를 금리 인하 조건으로 내세운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30만 3천 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으며 전망치보다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에 비해 0.2% 올랐으며 전년보다 3.9%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고용 증가율 둔화와 실업률 상승과 함께 이번 발표는 연준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5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총 205만 1,5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계와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에 이어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민족별로 아시안 인구는 중국계가 약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도계 494만 명, 필리핀계 446만 명, 베트남계 230만 명 등의 순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미 전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은 미국 내 아시안 인구의 약 8.3%, 미 전체 인구의 약 0.61% 수준입니다. 오는 5일 뉴욕시 전역에서 TD5버로 바이크 투어가 열림에 따라 일부 도로와 교량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5일 오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베라자노 스태튼 아일랜드 방향 하층부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 프리웨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접근이 제한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브리지는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1시 남쪽 방향 FDR 드라이브 출구 램프가 폐쇄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은 2에비뉴 이스트 125 스트리트 램프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휴케리 터널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또 BQE 서쪽 방향 접근이 폐쇄됩니다. 브루클린에서 HLC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모두 해밀턴 애비뉴로 우회해야 합니다. 또 맨하탄 트리니티 플레이스 출구 역시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